5박 6일로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다른 유튜브 보면 딱 좋은 부분만 좋아 보이게 편집하거나 맛있게 먹는 부분만 강조해서 좋은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럼 오, 좋아 보인다 하고 가면 어때요? 아, 또 당했네 라고 생각하셨다면 제 영상을 한번 봐주세요. 그 흔한 협찬 하나 없이 생돈 내가며 하나씩 배운 노하우. 단순히 좋아를 떠나 왜 좋은지 그리고 여긴 왜 별로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다각면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아, 이건 나한테 맞겠는데? 생각하면서 여행 루트를 만든다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친한 여행 블로거들의 후기와 조언, 그리고 자칭 제주도 장인이라고 자부하는 지인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저만의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약간 만족도가 떨어지는 곳도 있었고 의외로 너무 괜찮은데 여기 2번 와도 되겠다 싶은 곳들이 있더라고요. 첫날 일정은 그 옛맛이란 식당과 도도동 무지개 해안도로 마지막으로 함덕 해수욕장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 옛맛이란 식당의 대표 메뉴는 전복 돌솥밥입니다. 먹는 방법이 별도로 있으니 사장님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벽에 써있는 설명을 보고 따라하시면 돼요. 리뷰에 불친절하다는 말도 있어서 그래 맛만 좋으면 무슨 문제겠냐 하고 갔는데 불친절은 전혀요. 친절 그 자체였습니다. 전복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역시 많이 찾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가격은 15,000원으로 아주 싼 편은 아니지만 전복이 들어가서 비싼 것이고 그 외 반찬 등도 아주 잘 나오더라고요. 양념 때문인지 간이 잘 된 건지 모르겠는데 맛이 독특하기도 하고 꽤 맛있었습니다. 다음 코스는 도도동 무지개 해안도로입니다. 이 코스는 어차피 제주도를 갔으면 하루 종일 볼 풍경이기 때문에 굳이 찾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분명 좋은 풍경인 건 사실이지만 어딜 가나 그런 풍경은 있거든요. 만약 시간이 너무 여유롭다면 첫날의 기분을 느끼기 위해 잠깐 멈췄다 가는 정도는 오케이. 마지막 코스는 함덕 해수욕장입니다. 이곳은 웨딩 촬영으로 핫플인 곳인데 제주 여행 중에 가장 붐빈 해수욕장이었고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신혼부부가 와서 사진 촬영을 하는 곳이더라고요. 촬영지보다 근처 언덕으로 올라 보는 일몰은 정말 볼만하니 시간 잘 맞춰서 가보시길 바래요. 일몰 이후에는 해수욕장과 광장에서 버스킹도 하고 전경도 좋다고 알려진 델문도 카페 근처에 여러 먹거리 장터가 열리더라고요. 이것도 밤에 놀기에 좋아요. 숙소는 유탑 유블레스 호텔을 이용했는데 해안과 가깝기도 하고 꽤 만족스러운 호텔이었습니다. 옥상에 자쿠지도 있는데 이 자쿠지가 제주 여행 중 제일 괜찮은 자쿠지였습니다. 자쿠지 이용 계획이 있다면 유탑 호텔의 자쿠지를 이용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객실의 오션뷰가 당연히 인기 좋겠지만 만약 어두운 시간에 호텔에 도착할 예정이라면 굳이 오션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어두워지면 밖이 보이질 않아서 아침에 잠깐 보기 위해 오션뷰 객실을 이용하는 건 낭비란 생각이 듭니다. 자, 2일차입니다. 어제 낮 시간에 델문도 카페를 가봤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아침 일찍 일어나 델문도 카페 근처를 산책해보세요. 입장료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라 가볍게 산책하며 제주의 아침을 느끼기 딱 좋으니까요. 다음으로 아점으로 애월 장인의 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해물 사색만두가 유명한 집이고 예약을 하지 않으면 먹기 어렵다 해 네이버 예약을 하고 갔습니다. 제가 간 시기가 비수기인 5월이기도 하고 10시 반이란 애매한 시간에 도착해서 그런가 사람이 그렇게 붐비진 않았어요. 만두가 색깔이 4가지란 점과 해물전골 맛집이란 측면에서 인기 맛집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맛이 없다거나 가게가 별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솔직한 저의 느낌으론 서울에서 해물전골 맛집에서 먹는 거와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가격도 상당히 센 편이었고요. 다음으론 한담해변 근처 애월 카페 거리란 곳에 도착했습니다. 지인 설명으로는 가도 별거 없다. 그냥 밥 이후에 티타임 정도 생각하고 가라고 해서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도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주차비가 꽤 비싸게 받기도 하고 카페 거리라고 부르기엔 카페가 그렇게 많지도 않더라고요. 어차피 모든 카페에 들어가서 모든 커피 투어 할 건 아니니 괜찮은 곳 하나 선택해서 티타임을 가지는 것 정도는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하지만 정말 괜찮은 걸 발견한 건 근처 투명 보트였어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데다가 깨끗한 바다 위를 노 저어 다니는 낭만이 있어 보였거든요. 전 이때 이걸 이용하진 않았어요. 다음날에 쇠속각에서 보트를 탈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다시 간다면 쇠속각은 안 가고 한담 해변에서 보트를 타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으론 제가 제주도를 가면 항상 찾는 협재해수욕장입니다. 이제 알려질 만큼 알려져서 그런가 협재해수욕장엔 예전보다 사람이 수배는 많아졌더라고요. 이젠 중국, 일본인 뿐만 아니라 서양인들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주차장도 더 이상 무료가 아니더라고요. 해수욕할 일정과 게스트하우스 파티를 할 의향이 있는 분이라면 협재해수욕장 근처 숙소를 꼭 알아보기 바래요. 게스트하우스 파티에 대해 잠시 뒤에 더 이야기해 볼게요. 자, 다음으로 제주도에서 할 만한 것 검색하면 상위에 나오는 981 파크입니다. 맨날 해변만 돌아다니도 그러니 특별한 경험 해볼까 해서 추가한 액티비티인데요. 정말 강추입니다. 유튜브로 총종 모는 카트 타는 영상을 봤는데 카트뿐만 아니라 액티비티가 많아서 생각보다 참 재밌는 곳이었어요. 비수기인 5월에도 사람이 꽤나 많아서 상당히 줄을 서서 탈 정도로 인기 코스고요. 카트 3회와 단체 레이저건 총싸움을 한 번이 보장이 되는데요. 그 외 아래층에 여러가지 액티비티는 골라서 딱 3번만 이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전 무제한인 줄 알고 아무거나 3개 했다 허무하게 끝나버렸는데 지하에서 골라서 하는 액티비티는 꼭 골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망했거든요. 다음은 게스트하우스 파티를 위해 아랫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게스트하우스는 나이 제한을 거는 곳도 있고 음식을 싸와서 참여하는 곳, 음식을 무제한으로 제하는 곳 등 여러가지 컨셉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30대 초반 나이를 제한 곳들이 있어 신청하지 못하고 스테이블이라는 나이 제한이 없이 무제한 음식을 주는 곳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시청자분들 중에 게스트하우스 파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걸 전혀 모르고 가서 파티다, 무제한 고기다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망했어요. 게스트하우스 파티라는 게 헌팅 포차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만약에 애인이나 가족과 간다고 하면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또는 헌팅 포차 같은 분위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더욱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참가비는 3만원 정도 하고 분위기상 고기 막 집어먹을 분위기가 아니에요. 술게임도 해야 되고 일행과 흩어져 있어야 하고 전 꽤나 정신없더라고요. 3일차는 아침부터 마라도로 이동을 했습니다. 별 기대 없이 간 마라도는 작고 아담한 섬이었고요. 먼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꽤나 이쁘고 힐링되는 섬이었습니다. 전 제주 한 달 살기 이런 건 별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요. 마라도를 와보니 마라도 일주 살기 정도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분 많은 스위스 대자연에서 힐링하는 기분과 비슷하다랄까? 물론 스위스는 바다도 없지만요. 기분이 그렇단 거예요. 마라도 짜장면은 유명하지만 MSG도 쓰지 않고 해서 맛이 별로일 거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웬걸 마라도 도착하자마자 있는 가장 가까운 해녀촌이란 중국집은 짜장면도 짬뽕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제 배우자도 너무 맛있다고 다음날 또 가자고 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역대급 짜장면이었습니다. 물론 MSG가 들어가 있겠죠. 작은 섬이기에 약 2시간 정도를 머물고 제주도로 돌아와 이번엔 건강과 성박물관을 방문했어요. 이곳은 성인만 입장 가능하며 성과 관련된 조형물과 역사, 통계, 소리 등을 이용한 볼거리로 꽤 흥미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위치는 마라도를 거쳐 제주도 남쪽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로에 들릴 만한 곳으로 관람 시간은 넉넉하게 2시간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제 배우자는 이곳을 제주 여행 시 베스트 장소로 꼽았는데요. 글쎄요, 전 그냥 한 번 정도는 가볼 만한 곳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론 더 클리프라고 하는 핫플레이스에 가봤습니다. 이곳은 중문 해변과 아름다운 일몰 그리고 디제잉으로 인기가 있는 장소였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메뉴 가격이 정말 사악합니다. 강남도 이 정도 가격은 아닐 건데 말이죠. 전 가격은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어 하고 이곳에서 점심을 먹었다가 입이 뜨억 벌어졌죠. 만약 제가 다음에 이곳을 간다면 음료 정도만 주문해서 잠시 쉬었다 갈 것 같네요. 다음으론 더 클리프 바로 근처에 있는 대포 주상절리입니다. 이곳은 어렸을 때 수학여행으로 들렸던 곳인데요. 이게 바로 제주도다 하게 느끼게 하는 공간이랄까요? 정말 오랜만에 다시 오게 된
대포 주상절리는 여전히 멋있고 웅장했습니다. 제주 남단을 지나간다면 꼭 들러야 할 필수 코스라고 생각됩니다. 3일차 마지막으로 들른 공간은 쇠속각이란 장소였습니다. 쇠속각에는 카약이나 태우라는 보트 같은 걸 탈 수 있는 액티비티가 있는데요. 제 주관적 생각엔 엄청 아름답다, 제주만의 보물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곳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쇠속각 근처에 주차를 하고 액티비티보다는 근처 산책이나 한 바퀴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4일차의 시작입니다. 우도를 갈 예정이었는데 바람이 세서 오전 배가 결항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급하게 일정을 변경했는데 이게 정말 큰 행운이 되었습니다. 우선 섭지코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섭지코지는 대포 주상절리의 확장판이라고 해야 할까요? 산책로도 꽤 긴 편이고 풍경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인생샷을 건지기 딱 좋은 풍경을 가진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우도의 일정이 취소되어 차선책으로 가게 된 아쿠아 플라넷입니다. 제가 오늘 이곳을 강력 추천드린 이유는 아쿠아넷 자체의 볼거리도 상당히 많지만요. 스페셜 공연 프로그램인 오션 아레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물개쇼나 돌고래쇼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갑자기 웬 다이빙이나 물속에서 하는 서커스단 공연 같은 쇼가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공연은 제가 평생 살면서 봤던 공연 중 넘버원이었습니다. 공연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주세요. 최고였습니다. 제주도 여행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고민과 조언을 바탕으로 여행 경로를 만들었고 의외로 괜찮았던 곳과 생각보다 별로였던 곳을 소개드렸습니다. 제주도에 관광객이 많이 줄어서 어렵다고 하는데 코로나 시국에 해외를 가지 못해 제주도로 몰렸을 때와 비교하면 줄었겠지만 오랜만에 찾은 제 입장에서는 제주도는 오히려 사람이 수배는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주차비를 받지 않았던 제주인데 사람이 많아져서 그런가 이제 주차비도 받기 시작한 것은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제주도 물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더 클리프와 같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면 가격은 서울 물가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딱히 심하게 비싸게 받는 편은 아니었고요. 이상으로 제주도 여행에 대한 영상을 마치며 여러분의 제주도 여행 계획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